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실무 해외 시장 조사론 2주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강의를 기존 방법대로 이렇게 녹화를 떠다 보니까 상당히 좀 초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조만간에 줌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한 3주 4주차 중에서는 밖에서 한번 여러분과 대면 미팅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수강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막내가 좀 반장을 좀 해주셔서 저한테 연락을 하고 기타 자료도 받고 과제도 추진하고 이런 부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 같은 저 클래스 분들끼리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연락하셔서 저하고 좀 더 가까운 한 학기를 보냈으면 합니다. 자, 저 2주차의 그 챕터는 책 전체가 147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근데 2주차에 소위 말해서 기관을 이용한 해외 시장 정보 유형과 관련 사이트,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에 대한 사이트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431페이지 중에서 147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교과 과정의 34%, 즉 전체 3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몇 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필요할 때에 다시 추가 설명과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 시장 조사에 대한 이해부터 해서 마지막 기타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총 15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시험 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짧게 해서 14챕터로 해서 일단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을 꼭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그동안 쭉 강의 저도 학생 시절을 거쳤습니다만, 학생 시절과 강의를 맡아서 강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오픈북이든 클로즈북이든 상관없이 시험을 봄으로써 자기가 배운 지식에 대한 정리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수업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가능한 비교적 쉽게 점수를 딸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꼭 수업에 참여하시고 수업에 대한 내용 이해를 충분히 주셔야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제2장 해외 정보 유형과 관련 사이트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정보 유형에서 국가 정보, 그리고 통상 정보, 그리고 경제 무역 동향 정보, 상품 정보, 산업 정보, 그다음에 연구 보고서, 전시 정보, 해외 투자 진출 정보, 해외 건설 정보, 국제 입찰 및 조달 정보, 바이어 신용 정보, 해외 인정 정보, 그리고 무역 통계 정보, 관세율 정보, 기타 해외 시장 관련 정보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 근무 중에 토탈 6개월 정도를 시장조사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면 3, 6, 18에서 한 180일 정도 되죠. 물론 중간에 휴일이 좀 들어 있습니다만,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해외 시장 정보를 얻고자 해외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5 내용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얘기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상황을 그냥 제목만 읽고 넘어가고, 나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업 중에 내용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사례 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 카톡을 제가 보냈는데 아무도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인가요? 제가 메일로 보내시나 문자로 보내세요. 문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이면 수업을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원생 시절을 보내면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죠. 그죠?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시장 정보는 뭐 뒤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수출에 대해서는 세계 7위입니다. 수입은 한 10위 정도 되지만 그만큼 그 수출 입에 대한 그 의존도가 세계적으로 높기도 하면서 금액도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국가정보입니다. 국가정보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그 수출하고자 하는 그 나라, 뭐 또 거꾸로 얘기하면 수입의 얘기도 됩니다만은, 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그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 그리고 해당 국가의 경제 정책 및 규제 사항, 투자 환경 및 제도,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된 각종 정보, 그리고 각종 통계 자료에 대한 부분들 그 국가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여기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국가 일반적인 사항, 그 다음에 경제적인 사항, 그다음에 무역적인 사항, 그다음 투자적인 사항, 그다음 비즈니스에 관련 참고 정보 이렇게 5개 카테고리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보니까 프랜차이즈 전공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전공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업 경영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도메스틱 그러니까 국내의 시장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시장 참여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서 어, 라이프 주기가 상당히 짧아지고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또 대한민국 시장이 빤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뭐 자려봐 5,100만 정도인데 세계 인구가 75억 정도 되죠. 뭐 그런 차원에서는 5천만 대상이 아니고 75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다 진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침투해서 저기 런칭 시키고 그 다음에 디벨롭 시키고 그 다음에 지속 경영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조사가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 정보에 대한 부분 어떤 내용을 파악할 거냐? 자, 그 국가의 정치 경제 현황 및 전망을 파악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 및 관련 통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 내가 만든 상품,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제대로 팔릴 수 있고 팔린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나한테 피드백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지속적으로 그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팔릴 것이냐. 그리고 또 팔리되 과연 우리가 그 기술을 통해서 일정한 매출을 달성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와 더불어서 또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상품에 대한 브랜드, 회사에 대한 브랜드를 그 시장에 심어놓고 소비자가 계속 우리 상품을 찾을 수 있게끔 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그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9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의 정치, 경제 현황, 전망, 그 다음에 그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 및 통계 자료, 그리고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한국 간의 교역 현황, 그리고 국가로 수출, 투자 진출 프로젝트 수주, 국가로서 수출은 가능한데 현지의 그 투자나 아니면은 생산 공장을 짓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진출할 때 그 나라에서는 아예 공장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된 제품을 파십시오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주, 그 다음에 그 국가의 법인 지사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제도적 제약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오픈 마인드로 해서 메리트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아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출장 가는 경우는 더더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최소 정보 입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로 부임하거나 취업을 하는 희망하는 경우
혹시 내가 내 상품이든 내 서비스든 간에 내가 상품을 팔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가 그 현지에 명령마다 부임하거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쪽 현지에 취업을 하는 경우 꼭 우리 상품이 아니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그 나라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꼭 국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국가의 상습관, 시장 특성 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무역 투자 유관 기관을 찾고자 할 경우도 국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관시, 관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강한 나라고 특히 일본은 더합니다. 일본의 유통에 대해서는 일본은 시장에 매장에 물건을 까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가면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일본이고 일본은 유통의 특징이 그 그러니까 다단계 개념보다는 여러 단계의 개념을 갖고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형태의 유통을 일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싸면 직거래 이런 개념인데 일본은 그렇게 되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아니 단계별 유통을 둠으로써 전체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옛날부터 쭉 내려온 유통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징을 잘 살펴서 일본에 진출할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 내가 소위 진출하고자 하는 매장 아니면 회사 아니면 백화점 유통 쪽에 어떤 라인이 유통에 대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쪽에 물건을 얹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쉽고 힘이 덜 들고 또 비용도 덜 들고 단점이 있다면 아마 수수료 같은 걸 지급해야 되고 그 단계가 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관리비, 경상관리비는 조금 더 드는 쪽으로 아마 나타날 것 같아요. 국가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코트라,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 지원기구 중에 하나입니다만 해외 무역관에서 연 2회 업데이팅 이게 코트라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95개 개국의 50개 항목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계속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래서 해외 무역관에서 최소 연 2회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95개국에 대해서 상세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각국의 통계청 또는 IMF, 월드뱅크의 발표는 국가별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외에 파견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국가별 소위 말해서 시장조사 자료, 출장 자료를 보고 레포팅을 합니다. 하면은 그걸 별도 편집해서 계속 업로드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news.kotra.or.kr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국가별 출장 자료에 치고 들어가면은 그 나라에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들,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 상황들 아니면은 제도적 제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 투자 시의 특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현지 파견 직원들을 통해서 출장 자료가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별 비즈니스 에티켓이나 문화적 특성, 금기사항 등 소개하는 국가 웹툰 메뉴를 제공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한 30개국 정도가 그래서 메인 컨트리를 봐야죠. 그죠? 그다음에 동영상 국가정보라든지 국가별 강좌도 수록이 돼 있습니다. 자, 구독 방법은 거의 무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news.kotra.or.kr로 들어가시면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고 모바일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책자 형태로도 우리가 자료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는 책자 형태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or.kr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그러니까 사이트에 올린 자료는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부분의 자료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키타입니다. 키타 무역협회입니다. 네. 자, 무역협회도 앞에서 얘기하는 코트라고 비슷한 형태입니다만은 무역협회는 나름대로 그 소위 말해서 민간 기업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코트라는 오아좀 케어이고 이쪽 레터입니다만은 코트라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고 무역협회는 민간 기업들끼리 자발적으로 결성한 이익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그 좀 상세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게 앞에 그 동영상을 보고 있고 왼쪽에는 다시 제가 그 PPT로서 뽑아놓은 자료를 유처럼 이렇게 정리해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 행동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자 기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 해외경제연구소 국가정보가 있습니다. KE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KEL이 코리아 EXIM GOKR은 뭐냐? 완전 국가기관입니다. ORKR은 국가투자정부기관이고 GOKR은 완전 국가기관입니다. 각국의 신용도 평가, 그 다음에 투자 환경위험 평가 정보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그리고 신흥지역 정보 종합 지식 포털로서 에모릭스 ORG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안에 사립기관입니다. 7개 권역에 73개 신흥국의 일반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대한민국이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 아까 맨 앞에 그 국가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에모릭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사, 정치, 외교, 경제, 산업으로 구분해서 요약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요약 정보고 상세 정보들은 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니면 다른 또 관련 사이트를 찾아서 여러분이 정보를 입수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나라의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대사관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는 코트라 현지 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 요청을 해도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정보 중에서 국내경제연구소 국가정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삼성, 현대, LG, 포스코,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ORG, COKR, CAM, REKR, ORG, GOKR, REKR, 그 다음에 CAM, COKR입니다만 대부분 앞에서는 국가기관이고요. 아니면 국가 산하기관입니다만 여기서는 대부분 민간기업인데 그 중에 하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GOKR이 있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입니다. 그 일부의 투자기관에서는 REKR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만 앞에 7개는 이미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다음에 선대인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경제경영 쪽에 그 식견을 가진 각각의 개인이 만든 경제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주로 그 기관이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의뢰하는 아니면 해외 기업에서 의뢰하는 이러한 그 연구 용역을 많이 하는 시장 조사 보고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김광수 연구소인데 선대인 경제연구소는 2012년에 창업이 됐고요.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2000년도에 창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각각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 강의를 들으실 때 꼭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록을 지금 컨텐츠에 올려놨습니다만 그걸 뽑아놓은 걸 프린트한 다음에 그 내용하고 제가 하는 내용 강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서로 견줘 보면서 같이 참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용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그 다음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지. 듣기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이 자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대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많고 그리고 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IU라고 해서 해외 사이트 국가정보입니다만은 1946년도에 창업한 해외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한 70년 정도에 75년 정도에 지금 소위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컨트리 리포터라든지 컨트리 커머스에서 이런 부분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규정 및 시장 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정 및 유의사항, 그다음에 세계경제에서 해당국의 지위 이런 부분 그리고 14째 주요 관련 기관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챕터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우리가 현재 가거나 현지에서 우리가 수입할 때 아니면은 꼭 상품이 아니어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날에 한번 진출하고 싶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내용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물건 하나 파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저도 예전에 LG 생활 건강했을 때 이런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파는 수준보다는 몇 배 어렵고 힘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부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부터 14가지가 다 컨비네이션 돼서 하나의 조화를 이룰 때 일이 성사가 되는 거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다음에 국가정보의 스테이트 USA입니다. 미 상무성이 자국 수출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목적으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거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브로캐스터 ABI 인폼 그 다음에 ENN 뉴스, IMD, UNCTAD, OECD, 다음에 WTO, IMF, 월드뱅크, FTTA, 그다음에 컨트리 워치에서 미 상무성이 미국의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개념으로 딱 집어넣으면은 바로 한국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가 된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는 주체를 미국이 아니라 미국을 지우고 한국으로 딱 그 자리를 메꿔 놓으면 한국에서 보는 세계의 각각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현명하게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자, 여기서 브로캐스터 ABI 인폼은 경제정령 분야의 종합 데이터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아마 UNCTAD라고 있죠. 그건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그 다음 OECD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죠?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회원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OECD 꼴찌로 지금 수입이 돼서 지금 접종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만 다음에 WTO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IMF는 이름 아시다시피 국제무역기구, 그 다음에 월드뱅크는 국제통화기금, 그 다음에 IMF는 국제통화기금, 그 다음에 월드뱅크는 세계은행입니다. 세계은행. 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거 하던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않으실 때도 수업 받는 기간 동안은
한 번씩 들어가서 이런 그 홈페이지가 있구나 하는 부분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해외 업무나 아니면 상품 수출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에 대한 그 디스커션이나 그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알면은 뭐 한마디 툭 던져도 상당히 저 사람은 이렇게 현업에 대한 식견을 많이 갖고 있고 열심히 아마 탐색하는 사람이네 라는 인식을 아마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넘어갈까요? 두 번째는 통상정보입니다. 통상정보. 자, 통상정보는 뭐냐? 통상정책, 트레이딩, 물건을 주고받는, 받고 주는 통상정책에 대한 통관 및 수익 규제, 기술 및 환경 장벽들을 다루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통상정보. 우리가 통상을 트레이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상정보의 특징은 그러니까 시기적절해야 됩니다. 규제나 법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그 시기에 시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시행될 예정인 이런 법령이나 이런 규제들,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FTA 통상정보를 보면 FTA 통상정책, 그 다음에 통관 수입 규제, TBT, 그 다음에 기타 무역장벽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통상 유형에 따라 세부 유형이 상당히 다시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쭉 보시고 기타 무역 장벽을 보시면 서비스 장벽, 투자 장벽, 그 다음에 정부 조달, 그 다음에 지식자산권, 그 다음에 반경제적 정책, 전자상거래 등이 있습니다. 반경제정책은 독점이 아니고 국가에서 규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경쟁적 관행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찍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딜링하는 기업 수를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국가의 어떠한 일정한 돈을 내게끔 하는 이런 정책들이 반경쟁적 관행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 조달은 우리나라도 조달청에서 지금 정부 조달에 대한 부분을 공개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 우리나라 제품을 해외 정부에 조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 기타 무역 장벽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통상정보는 아까 코트라 말씀드렸습니다.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 들어가서 뉴스, 그다음에 통상 규제를 보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통상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코트라 각 지사를 통해서 계속 받고 있고, 아니면은 코트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나라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공문들을 받아가지고 계속 버전업 시키고 있습니다. 자, 무역협회 통상정보는 기타 얘기했습니다만은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통상정보, 그다음에 통상정보, 기타 통상정보, 기타 통상 리포트 등등에 대한 항목에 들어가서 찾아가면은 상세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하고 수입 규제 포털 대한 부분을 NTB 포털.org 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품을 먼저 검토할 때에 이 해당되는 상품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런 사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무역 동향 정보입니다. 국제정보 수록 경제 동향 정보보다는 심도 있고 시의성 있는 속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계속 벌어지고 있는 부분, 앞에서 잠깐 시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계속 현재 이게 경제에 대한 정보, 무역 정보에 대한 부분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배에 싣고 비행기 싣고 가다가 이게 갑자기 제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거 시간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갑자기 통제하는 경우는 그게 묶여서 세관에서 오랫동안 있거나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식품 같은 경우는 썩어서 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가끔 합니다. 자, 그래서 코트라의 경제 무역 동향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무역협회 경영 동향 정보, 그 다음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게 국가기관이라고 했다죠. 지오케아 키예프에다가 들어가서 쭉 그 홈페이지 찾아보면은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상품 정보가 되겠습니다. 상품 정보. 자,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또는 서비스 상품에 대한 부분을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 동향이라든지, 다음 수입 동향, 수입 규모와 추이, 다음 수입 관세 및 관련 제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수출이고 그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수입의 개념이다, 그죠?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한 기회,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 위험 요소는 스와트 분석에서 강점, 약점, 그 다음에 opportunity, threat 이렇게 네 가지를 스와트 분석할 때 쓰는 그 용어 중에 환경 분석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이런 부분을 두 개를 분석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수출 동향의 기회, 위험 요소에 우리 자사에 대한 강점, 약점도 한꺼번에 분석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다음 경제 동향입니다. 경영산 및 경제정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세상에 독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독창적인 제품 아닌 곳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든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전투기나 뭐 무기도 지금 독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쟁이 붙어서 수출이 되고 있고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또 한국 제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 및 선호 브랜드 현황도 필요합니다. 자, 이 재미있는 것 중에서 경제 동향을 보면은 제가 LG 생활건강 출신입니다만 LG 생활건강이 역사 이래로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태평양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만 2020년대 태평양을 앞질렀습니다. 실로 60년 만인가요? 60년 만인가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LG하고 그 태평양하고 중국 현지에 대한 제품 전략과 마케팅 전략하고 그 유통 전략에 대한 부분을 2020년도는 LG가 태평양 앞섰기 때문에 태평양은 주춤한 사이에 LG는 치고 들어가서 하나의 단독 브랜드, 후 브랜드 같은 경우에 단독 제품으로 1조 이상을 파는 이러한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동향, 물론 우리나라 현지 가는 제품도 중요합니다만 현지에서 팔리고 있는 뭐 화장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온 세계 뭐 중급 이상의 나라는 모든 나라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상당히 좀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하이 퀄리티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 화장품을 예를 들어서 진출하려면은 그러니까 도메스틱 그러니까 중국의 현지 제품 그리고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제품 또는 우리 한국 경쟁사 제품 그리고 수입되고 있는 해외 그 브랜드 특히 유럽 중심의 브랜드 제품들에 대한 경쟁 동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밌는 게 중소기업에서 독창적인 브랜드에 대한 독창적인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많이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끔은 그 현지에서 대박을 치는 경우 있고 뭐 사례로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선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죠 마스크 화장 마스크 같은 것들이 한국 상품들이 현지에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 브랜드들이 가서 히트 친 적도 있습니다. 다음 유통 및 시장 구조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전시회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만 전시회는 뭐 독일, 이태리, 스위스,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스페인도 가끔 뭐 싱가포르, 동양에서는 대만, 그다음에 중국의 그 광저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나라의 수도에서 아니면 그 산업 중심지에서 열리는 이런 전시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시회만 아까 그 토탈 6개월 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전시회 방문한 게 아마 3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명함 한 2,500장 됩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너무 많은 걸 지금 그 설립하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좀 깊은 응어를 파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많은 정보를 지금 이용도 못하고 있고 지금 뭐 명함만 해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현지 시장 진출 전략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출 전략은 뭐 자산의 담당자들이 해도 좋습니다만은 뭐 약하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의 컨설팅 회사를 접촉해서 현지의 컨설팅 회사가 시장 동향이나 등등에 대한 시장 조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 걸로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품 정보가 되겠습니다. 상품 정보는 아까 코트라고 무역협회 키타는 계속 나옵니다만 자,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국가별 정보, 기타 정보 등의 이 부분은 상품 정보입니다. 이제 비즈니스 정보에 들어가서 산업 DB나 상품 DB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역 상품 정보 기타 쪽은 국가 업종 맞춤 정보 검색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 리포트나 해외 시장 리포트에 찾아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전문조사기관 상품 정보에서 유료 서비스입니다만 민텔이라고 있습니다. 민텔닷컴. 민텔은 세계시장 조사 및 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민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세계시장 조사 및 시장 전망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자, 이런 데는 우리 돈을 내고 회원가입하거나 아니면 단품을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포랄, 다음에 유로모니터닷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 중심으로 해서 유럽 모니터 그 시장 조사하는 조사 전문 기관입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 정보입니다. 우리가 상품 정보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산업 정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트라 산업 정보는 94개국 800여 건에 대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보면은 농림수산식품 등 뭐 여러 가지 분류로 해서 그 각 사이트별로 특징이 있습니다만 HS 넘버라든지 무역에 대한 그 수출입에 대한 제품 분류집입니다. HS라든지 아니면 표준 산업 체계 분류에 대한 부분 40분까지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마다 조금씩 특징은 있습니다만 수출입 같은 경우는 HS 분류를 쓰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산업 개요라든지 그다음 시장 동향, 그다음에 시장 전망, 진출 전략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그 현지 리포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아마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코트라 임직원이나 기타 임직원들 아니면은 출장을 다녀오거나 출장을 간 현지에서 이런 보고서를 쓰고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을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는 비즈니스 정보, 다음에 산업 DB, 산업 선택, 지도상의 국가 선택을 하면은 바로 그 해외 시장 뉴스 그 나라의 우리가 그 포인팅한 나라의 해외 그 국가의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산업정보입니다. 산업정보. 이게 지금 제가 수업하면 80분 정도를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동영상은 80분의 동영상을 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지루하실 거고 그래서 통상 50분에서 55분 사이 동영상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 이게 비대면 강의가 물론 이제 줌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만나면은 그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는데 일부 그 원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시간을 다 채우는 게 굉장히 지루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50에서 55분 정도 시간을 단축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강조했습니다. 꼭 강의록을 프린트해서 뽑으셔가지고 강의록과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같이 들어서